자, 엊그제 주식 투자 전문가가 어떤 대기업의 회장인가 사장인가가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3천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큰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자산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있잖아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군인 예비역들이 모인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주식 투자 거의 실패하고 있거든요. 왜 실패하는가 봤더니 외국계 주식회사들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빅데이터 컴퓨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1초에 매매를 10번씩 한대요.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똑딱 그 순간에 주식 매매가 10번이 일어나. 인간은요, 아무리 주식을 보수라도 한 번 거래하는데 1시간은 걸립니다. 보수라도 좀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그죠? 근데 이게 빅데이터로 전 세계 모든 정보가 이미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중동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누가 지금 죽었고 살았고, 누가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고 저런 얘기했고, 얘가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자본을 움직여버려요. 거기에 우리나라 뭐 3천억, 몇천억이 거기 끼어들었다? 거기 뭐 몇십조에서 몇백조가 움직이는 시장인데요. 끼어들면 튕겨 나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예측을 하지 말라고. 그 자산가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앞으로 예측하면 망가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측하지 마시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예측을 해야만 하는 데서 야, 인간이 예측해봐야 이제 인공지능 못 이겨, 이런 얘기예요. 예측하면 무조건 져, 당신은. 왜? 당신은 100%의 또는 90% 이상의 확률로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지능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응만 하라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대응만 해라. 투자들한테. 그러면 2016년에 여러분들이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하고요. 우리 교육의 문제하고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정반대로 이겁니다. 주식 투자하고 정반대죠. 대응이 아니라 예측을 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막대한 그 플랫폼의 그 엔진이 인공지능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있어야만이 내가 플랫폼을 먹을 수가 있거든. 인공지능의 표준을 내가 쥐고 먼저 개발을 해서 먼저 사람들한테 퍼뜨려야만이 자기가 다시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런 대형마트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길 확률은 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공지능 플랫폼 중간에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식으로 망가지고 또 어떤 데서 인간들의 직업이 새로 생기거나 또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한양대 그 진로지도 강의하는 김창 경영 교수랑 조인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은 어차피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업은. 그게 저랑 마찬가지죠. 직업은 어차피 사라져요. 자, 어차피 직업은 사라져요.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직업 여기 나오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이런 거라든가, 이제 풍부하니까 들어가죠. 이런 거, 변호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주식맨, 고액연봉 여의도에서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직장은 사라진다, 어차피. 그래서 김창현 교수가 하는 얘기가, 진로지도 전문가예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생존할지 생각을 합니다. 1.
직업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어떤 활동을 하면서 계속 인간이 멸종되지 않는다면 어떤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할 것이고, 그죠? 사랑할 거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 전쟁터에서도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외모로 가꾸겠죠. 남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이게 전통적인 그 하나의 그 강점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성 역할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여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외모를 갖고 이제 지금 막 이렇게 혼재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미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학이 경제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름다움에 대한 센스가 바로 경제와 연결된다. 그러니까 저는 유럽이 왜 디자인하고 예체능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시킨가를 봤더니 계속해서 유럽 교육에서 날라오고 있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매주 세계 교육 동향에 대해서 메일이 와요. 교육정책 네트워크라는 데서 제가 이제 회원으로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교육은 어떻게 바뀌고 프랑스 어떻게 바뀌고 영국, 중국, 미국 다 제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데 유독 문화예술 디자인에 유럽하고 중국이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은, 자, 여러분 알리바바가요, 마윈이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기축통화 발언을 해요. 기업인이. 그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은 기축통화를 국가 단위가 가지고 있잖아요. 먼 미래에는 기업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리페이 같은 것이 기축통화가 되버려요. 미래에는. 누가 그런 걸 갖게 될까요? 인공지능을 먼저 개발한 기업이 그걸 갖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먼저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기축통화까지 갖게 돼요. 달러도 이제 달러를 무시할 수 있는 그 어떤 통화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알리바바의 마윈이 약간 인터뷰에서 그걸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수한 거지. 그럼 미국 기업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나? 이미 다 생각하고 있죠. 실수한 거예요. 방해 공작 들어갈 겁니다. 도광양해라고 큰 꿈은 숨기는 법인데 너무 섣불리 인터뷰에서 기축통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서 이거 너무 섣불리 꺼냈는데 좀 힘들어지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그 알리바바가 인공지능까지 연구는 못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이미 늦었어요. 시작하더라도 돈이 많아도 이제 안 돼요. 워낙에 빨리 미국 기업에서 빨리 발달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늦었고. 어쨌건 우리는 어쨌건 아이들의 주식 투자는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투자를 전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창의성이라는 것이 창의성과 창조성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독서량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 자체가 언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휘력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교육에서 우리가 따와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치면은 그것은 어휘력하고 독서가 될 거예요. 아마도. 전통 교육에서. 그 다음에 수학교육,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부 스토리텔링으로 가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건 뭐냐면 그냥 외우는 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지라는 것에 세세하게 계단별로 그 이유를 제시해주는 교육이어야만 효용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창의성과 창조성이 최종 목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독서에 있어서 제가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라고 여기다 빨간색으로 박은 이유가 있어요. 교양 독서는
15세 이후에는 조금 유용하긴 한데 저는 사실 15세 이후가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보더라도 어차피 책이라는 것은 수십 수백만 권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분야로 보면은 좋은 추천할 만한 책들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아이의 실질적인 활동하고 독서와의 연계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런 겁니다. 아이의 그 감각이나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직업 체험이나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독서가 주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 자소서라는 것이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너의 체험과 감동을 글로써 나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예요. 글로써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자소서에서 핵심은 글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체험하고 감동이 더 핵심이에요. 얘가 문법이 좀 틀리고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스토리를 봐요. 그리고 그것이 면접은 뭐예요? 자소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얘가 진짜로 썼는가 가짜로 썼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진짜로 기른다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도파민과 관련된 거예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생로병사까지는 아니지만 좌절도 맛보고 뭐 약간의 실수도 하면서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는 어떤 실패 정도까지도 하면서 체험을 해보는 것. 이게 이제 그 진짜 자기 감동, 진짜 자기 체험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다니엘 핑크의 그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의 실험이 있어요. 근데 외재 동기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내재 동기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뭐에서 이기지 못하냐면 첫째 창의성에서 이기지 못해요. 외재 동기, 즉 외부로부터 이렇게 권유받은 것, 엄마 아빠한테 권유받은 꿈.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에디슨의 엄마 낸시 여사가 그 전응아에다가 자폐증도 있는데다가 이런 에디슨을 그만큼 성공시킨 이유가 뭐냐면요. 리드를 안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리드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 이 말이 문제인 거예요. 리드 안 하고 셀프 리딩 하는 느낌을 에디슨이 갖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낸시 여사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여자예요. 그 당시에 학교에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아는 게 많은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근데 엄청나게 무식한 척하는 거예요. 에디슨에서. 모른 척하기, 무식한 척하기. 계속 에디슨의 의견을 묻고 에디슨의 생각을 묻고 너는 어떡할래? 에디슨의 선택을 밀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보가 천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제 책에 보면 그 바보가 천재되고 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 자기주도성입니다. 진정한 자기주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과외받은 자기주도성 말고 자기주도인 것처럼 하는 자기주도성 말고 진짜 자기주도성. 진짜 자기주도성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예술성이에요. 아마추어 정신. 아마추어 정신은 뭐냐면 내가 왜 그걸 좋아하는지 몰라야 돼요. 무목적적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정말 목적이 없는 예술성에서 새로운 것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제시하는 목적은 대부분 다른 놈들이 이미 그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교사나 부모가 자식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목적이라는 것은 이미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 안으로 새들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라는 것은 그냥 아마추어 정신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괴로운 게 학부모 교육할 때 정말 괴로운 게 게임만 하네 어떡하냐 이거 게임만 하네 제일 괴로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스마트폰 게임하고 모니터 상에서 하는 그 게임 제작자가 될 애들 앞으로 게임 시장 큽니다. 커요. 그리고 게임 캐릭터를 그 디자인한다거나 그린다거나 게임 그 설계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그 플랫폼 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화가라 할지라도 이제 잘 나가는 웹툰을 하는 만화가 돈 많이 벌었고, 또 여러분 카카오톡 쓸 때 그 캐릭터 있죠? 그 만화가들 돈 엄청 벌고 있습니다. 지금 갑부되었어요. 우연히 카카오랑 친구가 돼가지고 거기서 야 너 캐릭터나 한번 만들어 볼래? 그 캐릭터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리라고 어떻게 알았어 자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건 오늘은 정말 뭐 PPT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아이들의 나이가 몇 살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해서 6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이것만 해주자. 라는 거죠. 이건 그냥 보고 적으셔도 되고, 이제 이 PPT는 제가 다 무료로 주니까 저한테 이메일로 신청하면 다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20살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게임 제작자가 되지 않을 애들이 게임이 안 빠지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걸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딸들의 성공 얘기했잖아요. 운동하고 균형을 많이 잡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할수록 얘네들이 창의성하고 대인관계 지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사회활동의 대인관계 지능은 기본이고, 이게 창의성이에요. 그냥 공간지각 능력이. 그래서 체육활동을 늘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공교육이 이렇게 명문대 경쟁 위주로 가면 우리나라 전체가 공멸하죠. 아이들이 창의성하고 대인관계 지능은 계속 낮아질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체육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는데, 얘기했네. 문예체. 네. 문학예술체육이죠. 네, 문예체 참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또 핵심은 15세 전후 10살부터 20살 사이에 아이들을 어떤 한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가로 만든 다음에 보편교육, 교양교육은 대학교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공교육 체계를 흔드는 문제인데,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게 만드는, 이게 하버드대 어떤 총장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과목 선택하는 게. 원하는 과목을 듣게 하는 것을 오히려 20살 이하로 내려야 돼요. 그리고 20살에서 또는 17, 18 이 나이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1, 2학년 이때쯤에 보편적인 교양교육이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두뇌가 어떤 한 분야에서 초인적인, 아까 그 도파민 얘기했죠. 도파민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때만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거든요. 초인적인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초인적인 감각을 세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편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교 1, 2학년 때 보편교육이 들어가니까, 수학을 너무 싫어한다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럼 고3 때까지 수학을 아예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죠. 좋아하는 거에서 상당한 고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얘가 저절로 웬만한 산수는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수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교양식으로 더 나이 들어서 그걸 이해해가는 거죠. 서로 이해해가는 측면으로 다시 아주 편벽되게 공부했다가 이렇게 보면 돼요. 깊어졌다 넓어졌다, 깊어졌다 넓어졌다 하는 건데, 깊어졌다 넓어졌다 하는 것을 30살 이전에 한 2번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5살 이전에 한번 깊어지고요, 15살 이후에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석박사 무렵에 다시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석박사 졸업하고 30살 무렵 사회 진출을 할 때 다시 한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깊어졌다 넓어졌다가 다시 깊어졌다 넓어졌다 이 순서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교육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넓게 배우고 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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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게 없어. 그 다음에 없어. 근데 이렇게 가면은 창의성하고 창조성이 망가져버려요. 일단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책 원하시는 분 사시고요.